안녕하십니까, 진본의 장석윤입니다. 서문 해설 마지막 편인데요. 저는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전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 땅에서 생성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돗개를 원본 그대로 지켜야 할 당위성을 맨 처음에는 종의 경계와 이기성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경계와 이기성이 파괴되거나 멸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 인간들이 감당해야 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높은 지능을 가진 인간들의 이기적인 역할은 지구 생태계 균형과 안정을 위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진돗개도 온전한 상태로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돗개는 자연견종과 다르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그것은 진돗개는 자연견종과 다른 생태 조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우연성에 의해서 진도인과 관계를 맺고 살았고, 진도인의 삶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돗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발전하면서 진돗개의 사용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진돗개는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되어 교환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나, 근대를 지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사회의 작동 원리는 사용 가치보다 기호 가치를 높이 사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돗개를 원본 그대로를 지키기만 해서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진돗개 보호법입니다. 그러나 보호법의 방향성은 불행하게도 개량화였고, 진돗개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후부터 50여 년간 개량화를 실천해 왔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개량된 진돗개는 세퍼드, 불독, 푸들, 레트리버, 시바 등의 품종처럼 세계인들의 기호성을 자극하지 못했고 판매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성에 의해서 생성된 모든 산물을 인간의 이익이나 편의, 자극과 쾌락을 위해서 바꿔야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온전한 상태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당위성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생성된 문화재는 왜 지키고 보호되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문화재란 이 땅에서 먼저 산 자들이 남기고 간 흔적입니다. 저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복궁 광화문은 종로구 사직로에 있고 동대문은 종로구에 있다. 이 건축물들은 땅값이 비싸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오래된 건축물은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 보수하여 최초의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 만약 상품 자본주의 관점에서 생산성을 논한다면 차라리 그곳을 밀어버리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거나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실제 그곳은 부지가 넓어서 롯데타워 같은 높고 웅장한 빌딩을 지어서 지역의 위용을 과시할 수도 있고, 영화관이나 호텔,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있는 주상복합도 가능하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을 만큼 부지가 넓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더 유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낡은 건축물은 왜 그 자리에 있으며 그 건축물 앞 넓은 부지에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은 거추장스럽게 왜 거기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재의 태동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어떤 지역에 체류하게 되었다. 그 지역이 자급자족하기 좋은 생태 조건이었으므로 초기에는 가족이나 친족 단위로 부족을 이루어 살았을 것이고, 강력한 세력을 중심으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힘과 기술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성에 의해 결정된 생태 구조이다. 자연의 힘으로 결정된 생태 환경에서는 순응하고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 영역을 공유하는 집단은 안전하게 생존하고 영속하기 위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진화해 왔다. 인간 집단의 생각과 실천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 생존에 유리하다면 지정학적 위치와 생태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집단의 의식과 행동은 지속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지속성은 인습, 관습, 풍습으로 이어지며 집단의 전통을 형성했다.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도구, 의복, 생필품을 만들었고 규나 환경 조건에 맞추어 주거지를 건축했으며 때로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고 애도하기 위하여 상징물을 제작했다. 이러한 사물이나 정신적인 흐름을 통칭하여 고유 문화라고 한다. 따라서 경복궁, 광화문, 동대문 등의 선조들이 만든 유물이나 문화유산을 가능하다면 최초의 형식 그대로를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이유는 이 땅에서 생성되었던 선조들의 삶과 시대 정신이 빚어낸 산물을 왜곡이나 각색 없이 적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정신적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앞 넓은 부지 앞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워둔 이유에 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종대왕은 신분과 계급을 넘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능이나 괄목할 만한 기질과 성공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이룬 성취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다른 대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성취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존엄하다는 걸 깨달았던 통치자였다. 그는 백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 존엄을 위한 정보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지 있는 자들이 자기 생각을 어려움 없이 말하고 쓰며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통찰한 철학자였다. 세종대왕은 권위와 권력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던 관료들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사유와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은 왜구들의 침략으로 나라가 이를 위기에 처했을 때 헛되이 살아온 자들의 시기와 질투, 속박의 고통 속에서도 침략받는 이들의 존엄성 파괴와 침략하는 인간들의 인간성 상실을 죽음으로 막아냈던 위대한 영웅이었다. 나는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했던 선조들의 실천 의지를 고유정신이라고 해석했다. 두 영웅이 실천한 생명사랑과 인간 존엄을 지키려고 했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의 자정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민족의 혼으로 기억되길 소망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탐욕으로 찌든 부역자들에 의해 한순간에 조작날조되어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가 지목하는 반국가 세력은 삶이 힘겨워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70%가 넘는 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의 안위를 수호하고자 하는 발작이었습니다. 참으로 미개한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것은 아주 지독한 재앙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뜻깊은 삶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과 실천이 필요하다. 비록 우리가 전문학자는 아닐지라도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로서 전달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들은 특정 누군가의 탐욕과 부당한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제거했거나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을 가능하게 한 누군가의 숭고한 고통과 희생, 고귀한 죽음으로 이룬 성취를 제거했거나 소외시킨 채로 현재를 사는 우리가 뜻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찾긴 어렵다. 그러나 소외된 자가 바로 나일 수 있음을 인식하며 역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기억과 의식에서 소외된 자, 배제된 자,
제거된 자가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과거에 이 땅에서 생성되었던 사건이나 사물을 온전하게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되거나 오염된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교정하기 전까지는 뒤틀려진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어왔던 생애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내가 전달하려는 역사의 한 부분이 자존과 긍지를 높이는 성취의 역사이거나 치욕과 굴종, 배반으로 점철된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에 나와 꼭 닮은 우리가 균형 잡힌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진돗개는 이 땅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해왔던 우리 고유의 동물 문화유산입니다. 제가 진돗개를 보호해 온 것은 이 땅에 존재해왔던 사실을 각색이나 편집, 왜곡이나 날조 없이 온전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실천의 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돗개 외에도 이 땅에서 생성된 지켜야 할 소중한 사실들은 많지만 진돗개를 온전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은 제가 이 땅에서 나고 자라며 얻은 나의 기질과 자유의지가 선택한 일이었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나답게 해결하는 과정이었으며 한 인간으로 해결해야 할 이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후나 호피색 개를 진돗개라고 우겨대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상으로 서문 해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돗개 순혈과 진돗개 잡종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